상용 로그를 할 건데요. 상용 로그. 상용 로그. 상용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상용화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뭔가 상용화 시킨다. 그치? 뭐 두루두루 널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상용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상용 로그가 뭐냐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널리 쓰이는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로그는 따로 있고요. 여기서 안 배웁니다.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건데 그건 미적분 과목에서 배울 거고요. 그걸 사실 제일 많이 써요. 나는 대학생 때 진짜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들이 이런 로그가 있거든. ln이라고 쓰는 로그가 있어요. 고등수학에서는 ln이라고 읽습니다. 로그라고 읽지 않고요. 근데 대학 가니까 교수들이 계속 로그라고 읽으면서 이걸 쓰는 거야. 계속 입으로 로그래. 근데 얘야. 너무 헷갈렸어.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로그와 ln은 얘도 어쨌든 ln이 밑이 이제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고등학교 때 부르고 2라는 숫자는 얘도 그 파이 대신에 쓰는 무리수 중에 하나거든요. 2.71, 2.718, 2818 점점점 이렇게 되는 로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1에 엄청 가까운 숫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해서 만든 겁니다. 1에 엄청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해서 만든 숫자예요. 무한번 거듭 제곱했을 때 가까워지는 숫자. 이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건데 자연 로그가 되게 신기한 성질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짱 신기해요. 지금은 말해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미적분 가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지우개 다 어디 갔지? 이렇게 갑자기 하기가 싫지. 수업이 1시간 남았는데. 수업이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시작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연말인데. 파이는 뭐예요? 파이 원주율? 지름이 1인 원의 둘레? 3.14159이? 그게 지름이 1인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를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지름이 1인 원의 둘레.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의 둘레. 그러니까 2파이R이라고 하잖아. 그치? 또 뭐 있지? 숫자 대신에 쓰는 게 몰라. 더 있나 모르겠네. 없어. 내가 아는 건 이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없고요. 파이 이제 곧 나옵니다. 5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5단원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다시 우리 파이가 나옵니다. 수학 1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 교육과정이 완전 거지 같아졌어요. 옛날에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가 제일 편했냐면 나 때. 나 고등학생 때 진짜 문과가 핍박받던 시절이거든. 문과 걔네 뭐 수학 바보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왜냐면 지금은 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 1. 그거는 문과 애들도 다 배우는 거였잖아. 옛날에는 미분 적분이라는 건 문과 애들은 아예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고1 내용의 확통까지. 끝. 문과는 거기가 끝이야. 수학을 다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배우는 게 없어. 진짜로. 수능에 그냥 고1 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지는.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집합 문제 막 있어요. 대신에 지금은 없어진 행렬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행렬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공통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행렬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계산해서 XY 값 구하세요.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 하는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풀면 나오는 XY 값이 저기서 X 들어갈 XY랑 똑같아. 행렬, 가로 세로에다 숫자 배치에는 행렬. 근데 이 행렬이 도대체 왜 없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행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거든요. 행렬을 배우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도 풀 수 있고요. 함수도 풀 수 있고요. 행렬이 있으면 대신에 행렬이 있을 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도형의 이동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개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회전 이동이 있었어요. 어떤 함수를 45도만큼 회전했을 때 하면 식이 어떻게 되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는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회전 이동이 없어지면서 수학은 정말 옛날에 비해 너무너무 많이 양이 엄청 많이 줄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학습 부담을 좀 줄인다 뭐 한다 해가지고 사실 옛날엔 진짜 빡셌죠. 옛날에 진짜 빡셌어요. 나 때만 해도 나 때 다음 그 과목의 이름이 미적분 1, 미적분 2이던 시절, 과목 이름이 미적분 2, 미적분 1이던 2이던 시절은 수원, 수투,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 기백 총 이렇게 6개가 있었고요. 문과는 이게 고1 내용이야. 지금 수상하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되게 헷갈려요. 문과는 이만큼 배웁니다. 이만큼 배우고 수능 시험 범위는 요렇게가 수능 시험 범위예요. 즉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수능에 나왔었어요. 얘가. 이과는 다 배웁니다. 그리고 요렇게 3개가 수능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사실 미적분 2는 미적분 1을 모르면 뭐 시작도 못하는 과목. 시작도 못해요. 어려운 건 여기 다 있는데 공통된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확통 문제 말고는 공통된 문제가 하나도 없던 시절에 100개 학교가 있으면 99개 학교가 이과가 진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하고 확통을 같이 나갑니다. 2학년 2학기 동안 미적분 2하고 기백을 같이 나가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능 전범위에 대한 학습이 다 끝납니다. 조금 더 늦게 나가는 학교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다 끝나요. 3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수시가 정시가 비중이 훨씬 크던 시절. 3학년 1년 동안 그냥 1년 내내 수능 준비만 하는 거야. 1년 내내 그냥 학교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진짜 모의고사 한 100번 보고 수능 보죠. 나 때는 심지어 학교에서 고3 때 모의고사를 한 달에 최소 한 번, 2학기 때는 한 주에 최소 한 번씩 봤어요. 모의고사 주당 한 번씩.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 단위로 학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학교에서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한 달 학교 가면 스케줄이 그냥 자습이에요. 하루 종일. 2학기는 그냥 자습. 선생님만 바뀌어 들어와. 시간표에 맞게. 선생님만 들어와. 선생님 앉아있고 미술 시간도 자습, 음악 시간도 자습, 체육 시간도 자습. 그냥 아침부터 0교시부터 10교시까지 자습. 밥 먹고 청소하고 자습. 야자도 자습. 일요일도 나와서 자습. 토요일도 학교 나왔다가 남아서 자습. 그냥 수능만 드립다 푸는 거야. 그래서 수능 봤는데 옆에 학교보다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면 반별로 평균 냈는데 떨어졌어? 그럼 기합 받아. 그날 야자 시간은 기합. 다음날 또 자습. 점수에 목매던 시절.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때는 수능 보러 갔는데 긴장이 안 되는 거야. 하도 모의고사를 많이 봐가지고. 긴장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점심 먹고 졸아요, 막 애들이. 영어 시간에. 수능날. 수능날 좁니다. 나는 다행히 영어 시간에 졸진 않았어요. 왜냐? 모르고 밥을 안 싸갔거든요. 모르고는 아닌데 엄마가 싸는 밥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수능날 점심을 굶었습니다. 밥이 없잖아. 문도 잠겨있고 뭐 매점 같은 거 안 여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수능날. 밥을 안 싸가지고. 그래서 졸립진 않더라고요. 자, 상용 로그 봅시다. 자, 밑이 10인 요런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밑을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생략해서 쓰죠. 샤프 아끼려고요. 그렇죠? 아껴 써야 되니까. 자원을 아껴야 되니까 밑을 많이 생략해서 씁니다. 이거 말고는 로그에서 쓰는 성질을 다 그대로 계승을 하겠죠. 당연히. 밑만 10으로 써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그 10, 로그 1은 얼마겠어? 진수가 1인 로그 얼마야? 빵. 로그 10의 1이니까 빵. 로그 10 얼마야? 1. 로그 10의 제곱이 100이거든.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그 10의 n제곱. 얘가 얼마야? n2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건 왜 나왔냐면 로그랑은 좀 탄생 이유가 달라요. 로그보다 훨씬 늦게 나온 녀석이고요. 왜 나왔냐면 숫자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엄청 큰 수나 옛날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천문학자들이 있었거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지구에서 해까지 거리 막 이런 걸 옛날부터 다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막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건물의 높이, 산의 높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이미 다 높이가 뭐 8,848? 뭐? 8,300 몰라? 얼마? 8,848m인가? 뭐 그러거든요. 그걸 옛날부터 이미 다 알았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서 사람이 다 일일이 올라가서 셌어? 나는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한 25만 발자국을 걸어갔으니까 높이가 이만큼, 이런 게 아니거든. 측량이라는 기술을, 삼각측량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길이를 다 쟀는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야. 약. 그러겠죠. 그럼 이걸 밀리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 나머지는 계속 다 0이라는 건가? 아니겠지, 그치? 뭔가 소수점 자리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 8,848m라는 그 큰 숫자에서 뭐 소수점 셋째 자리가 몇인지는 그 높이에 어차피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즉, 어느 정도까지 그냥 몇 자리 숫자며, 대략 몇 자리 숫자며 맨 앞자리 숫자 몇 개가 몇 개인지 정도만 알면 엄청 큰 숫자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 숫자구나 라는 이런 엄청 큰 수의 어림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좀 빠르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이냐? 자,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상용로그 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상용로그 표는 그 56페이지 하단에 있고요. 책 맨 뒤에 상용로그 표 있냐? 맨 뒤에 봐봐. 있대요. 봐봐, 표 봐봐. 상용로그 표가 있네요. 삼각함수 표도 있죠. 상용로그 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수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요. 가로로 1, 2, 3, 이거 1이 아니라 0부터 써져 있을 텐데, 그치? 0, 1, 2, 3, 띠리리리리리 9까지 있고요. 세로로 1.0부터 1.1 띠리리리리리 해서 9.9까지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한 5.3 정도 써져 있고, 여기 5.3과 2가 만나는 자리에, 요 자리에 점 몇몇 숫자가 이렇게 4개가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 로그 5.32라는 진수가 5.32인 상용 로그의 값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1이 빵이니까 로그 5.32는 당연히 0과 1 사이 숫자겠지, 그치? 0. 얼마 되는 숫자를 0 빼고 점 몇몇만 써놓은 겁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 다 무리수고요. 그 무리수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써놓은 겁니다. 넷째 자리까지만. 그래서 표 봐봐. 이거 5.32 여기 몇 써져 있어? 점 뭐뭐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 7259? 725 9. 그러니까 이 값이 0.7259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도 알려만 주면 찾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큰 진수가 몇이야? 9.99잖아, 그치? 그럼 그거보다 넘어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찾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로그 532, 이건 로그 5.32의 값을 가지고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찾냐면 로그의 성질에서 5.32 이 진수를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로그의 곱셈은, 그 진수의 곱셈을 로그끼리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로그 5.32 더하기 로그 100은 얼마야? 2. 그러니까 얘는 0.7259였으니까 2.7259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즉 모든 숫자를 이 상용 로그 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 전부 다 찾을 순 없어요. 왜? 로그 우리는 이런 거 못 찾아. 5.321 이런 거 못 찾아요. 여기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가 써져 있는 숫자는 표에 없어요. 표에 원래는 표가 없는 게 아니고 표는 있는데 안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오케이. 원래는 있어요. 나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배웠고요. 사실 나 때도 넷째 자리까지만 배웠지 그 밑에 또 다른 표가 더 있어요. 이걸 계속 끝없이 찾을 수 있는 표가
표가 아니고 사실 이건 책이야. 상용 로그 값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책. 그 책을 보면 거기에 10자리 막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값을, 왜 웃어? 왜? 내가 웃겨, 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법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단원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뭐 어떤 거, 뭐 2 더하기 루트 3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루트 3은 1점 뭐식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3이죠, 그쵸?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어?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구한다고 알고 있죠?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뭐 이건 무엇이냐? 로그, 어떤 로그 A라는 값을 계산했더니 7.21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정수 부분은 얼마이고요? 얼마겠어? 7이고요. 소수 부분은 얼마겠어? 이렇게 하자는 거야. 0.1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겠지. 자,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을 때 이 n을 정수이고요.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 1 미만이어야 돼. 음수 안 됩니다. 알았죠? 음수 안 되고 0 이상 1 미만의 숫자로 이렇게 찢어 놓으면 이때 이 n을 로그 A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알파를 로그 A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A가 뭐야? 진수지, 그치?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라고 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 소수점 이렇게 써야 돼? 소수점의 위치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파의 역할은 뭐냐면 진수 A의 숫자 배열. 자, 저 정수 부분은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소수 부분은 저 진수의 숫자의 배열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볼게요. 왜 그런지. 자자자, 칠판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짠짠. 이거 노트에다가 다 써야 돼. 노트에다가. 자,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해볼게. 로그 2점, 나는 뭘 가지고 할 거냐? 표에 마음에 드는 게 로그, 나는 2.17이 마음에 들어요. 로그 2.17이 표에서 0.3365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써볼게. 내가 이렇게 찢어볼게. 정수 부분 얼마? 위에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쓸 거야. 정수 부분 얼마? 0, 그치? 소수 부분 얼마? 0.3365. 이렇게 쓰겠지, 그치? 자, 봐봐. 정수 부분이 뭘 담당한다고?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지. 내가 숫자 배열은 217 안 바꾸고 소수점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 2.17 곱하기 몇 해야 기존 숫자랑 똑같아요? 10 해야 똑같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로그 2.17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10은 얼만데? 1이고요. 로그 2.17은 0.3365죠. 따로 계산은 안 할게요. 그럼 정수 부분 얼마? 1. 소수 부분 얼마? 0.3365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또 해볼까요? 로그 숫자 배열 역시 안 바꾸고 로그 217은 로그 2.17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로그 2.17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로그 100은 얼만데? 2. 로그 2.17은 얼마? 0.3365
그러니까 띡띡 찢어서 정수 부분 얼마? 2. 소수 부분 얼마? 0.336. 지금 정수 부분이 바뀔 때 소수점의 위치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숫자 배열이 안 바뀌고, 그치? 소수점의 위치가 막 바뀌고 있지, 그치? 이 진수의 지금 소수점이 얘는 여기에 찍혀 있는 거잖아, 그치? 소수점의 위치에 대한 규칙을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로그 21,700.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사인 거 보여요? 정수 부분이 4가 되죠. 그렇죠? 소수점이 여기 와 있으니까요.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0.336. 안 박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소수점의 위치를 내가 앞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알았죠? 로그 0.217이란 녀석은 로그 2.17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분의 1 해야 돼. 그치? 10분의 1. 10분의 1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할 수 있지. 10의 마이너스 1승의 로그 값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336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336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렇잖아. 마이너스 1.3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이라는 거잖아.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이다 이럴 수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썼지만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 1 미만이어야 돼. 그치? 이 숫자는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은 0.7인 숫자입니다. 알았죠?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알았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만약 계산이 돼 있어도 이렇게 찢어서 써요. 알았죠? 옛날 책은 간혹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표현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0.336이라는 표현인데 요새 책들엔 안 써 있을 거야. 너희는 못 만날 가능성이 큰데 간혹 어디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막 옛날 기출문제여서 막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합시다. 알았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정수 부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0이야? 마이너스 1인데요? 소수 부분은 0.336이에요. 그렇죠? 안 합치고 저렇게 써요? 이렇게 많이 아니 답 쓰라고 하면 합쳐서 쓰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관찰할 때는 이걸 합쳐서 쓸 거면 마이너스 0. 얼마로 써야 돼? 계산해서 6, 3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이걸 보고 정수 부분이 얼마고 소수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산을 하면 이런 숫자지만 이게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6635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소수 부분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알았지? 로그 0.0217은 로그 2.17 곱하기 소수점 앞으로 두 칸 가야 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에 얼마?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쵸?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0.3365가 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잘 보이죠. 그쵸?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은 0.3365예요.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봐봐. 내가 여기에 계속 물론 이 숫자를 있잖아. 이 숫자는 21.7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2.17 계속 2.17로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얘로 맞추는 이유는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입니다. 표는 1.00부터 9.99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자, 명심해야 되는 거. 로그 1은 얼마야? 로그 1 얼마야? 로그 1 얼마야? 로그 1 진수가 1이야. 얼마야? 그치? 로그 1은 빵이야. 로그 10은 1. 그러니까 이 진수가 0 이상 1 미만인 그 로그는 정수 부분이 죄다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그쵸? 다 0. 얼마일 거 아니냐. 그치? 소수 부분은 얼마야? 자기 자신이 소수 부분이지. 그치? 즉 얘가 항상 기준인 거야. 기준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0 이상 1 미만인
0 이상 1 미만인 숫자를 기준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 뒤에는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왜? 정수분이 0인 걸로 가야 그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10의 1승일 땐 정수분이 1, 곱해지는 숫자가 10의 2승일 땐 정수분이 2, 곱해지는 숫자가 10의 4승일 땐 정수분이 4, 곱해지는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1승일 땐 정수분이 마이너스 1. 이 10의 지수를 보면 정수분이 얼마일지 보인다는 거지. 정수부분이 얼마인지 보이면 소수점의 위치를 앞으로 한 칸 갈지 뒤로 한 칸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숫자의 자릿수를 물어볼게. 이거는 몇 자릿수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한 자릿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몇 자리 숫자니? 라는 걸 물어볼 땐 소수점 위에 있는 숫자들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몇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죠. 몇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예요. 몇 자리 숫자예요? 다섯 자리 숫자예요. 봐봐. 한 자리 숫자지. 한 자리 숫자는 정수부분이 얼마예요? 0입니다. 오케이? 한 자리 숫자의 정수분은 0이에요. 두 자리 숫자는 정수분이 얼마예요? 세 자리 숫자는 정수분이 얼마예요? 다섯 자리 숫자는 정수분이 얼마예요? 4죠, 그쵸? 자, 그럼 이런 성질이 성립하겠네요. A가 1보다 클 때만이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n 자리 수이면 양쪽으로 다 성립합니다. 로그 A의 정수 부분 있잖아. 정수 부분이 얼마다? n-1입니다. 오케이? A가 n 자리 수이면 로그 A는 n 빼기 1 자리 숫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역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 봐봐. 3의 백승이 몇 자리 숫자인지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거 3을 100번 곱할 수는 없으니까 로그를 씌워서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면 돼. 정수 부분이 70이 나왔어. 그럼 얘는 71자리 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그래서 몇 자리 숫자인지 찾을 때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야 몇 자리 숫자인지를 아는 거니까 그건 로그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관찰하면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릿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1보다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할게. 이거는 몇 자리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그치?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봐봐, 얘는 0.02잖아. 그치? 얘는 0이잖아. 얘는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하나 더 써야 되는데.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몇 개 더 써야 되는데. 자, 여기다 이것도 써볼까? 로그 0.000217은 로그 역시 2.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걸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번 보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쓰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보이죠. 그쵸? 소수 부분은 아까랑 똑같이 0.336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그치? 여기는 그냥 이 숫자의 절대값이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순간은 그 정수 부분의 절대값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A가 만약 0과 1 사이 숫자, 진수는 양수여야 하니까요. A가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A가 말이 좀 길어요. 소수점 아래 시호 써야 돼 안 써야 돼? 아래 맨날 헷갈려. 써야 돼 안 써야 돼 근데? 안 써? 써? 어딘가 이 말이 써져 있지 않을까? 이게 원래 옛날에 썼었는데 소수점이라는 몰라 그냥 써. 소수점 아래 n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그 녀석의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란 얘기예요. 알았죠?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이에요. 오케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입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 여백이 없어서 니네는 밑에다 계속 이어서 쓰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아, 로그 뭐 예를 들어 로그 a가 n-1 자리 수입니다 라는 이런 글씨를 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 a가 몇 자리 수다? n 자리 수다. 그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치?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n-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아, 이 말은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1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똑같은 표현은 a가 n 자리수다. 로그 a가 n-1 자리수? n-1 자리수가 아니죠. 로그 a가 뭐라고? 로그 a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써야죠. 로그 a의 정수분이 n-1이다. 말이 좀 이상해요. 로그 a의 정수분이 n-1이다 라는 거에 a가 n자리 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로그 a의 정수분이 n-1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럼 로그 a는 정수 부분은 n-1이고 소수 부분은 무언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여기서 요 알파는 당연히 0 이상 1 미만인 숫자.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정수 부분이 n-1이잖아. 그치? 그럼 그 숫자는 n-1 점 얼마 얼마인 숫자일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n-1 이상이겠지. 누가? 로그 a가. 그렇죠? 그리고 몇 미만이겠어? n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치? 무조건 n보다는 작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요 셋 중에 하나에 요런 표현을 보거나 요런 표현을 보면 사실 이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어떤 문제는 요런 생각이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요런 생각이 더 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파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뭘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이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7자리 수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를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a가 7자리 숫자라는 건 로그 a가 6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니까 정수분이 6이라는 얘기고, 그치? 정수분이 6이라는 건 6 이상 7 미만인 숫자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야겠지,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로그 x가 3.336예요. x는 얼마일까요? 336은 내가 여기 있는 로그 그냥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얼마일까요? 자, 질문. 정수부분 얼마예요, 얘? 3이죠, 그쵸? 정수분이 3이네? 몇 자리 숫자여야 돼, 그럼? 4자리 숫자여야 됩니다. 4자리 숫자면서 숫자의 배열이 2, 1, 7이 깨지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 2170이라는 숫자여야 합니다. 오케이? 로그 217의 값을 알고 있는 채로, 이게 로그 217 값이잖아. 그 값을 알고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녀석들은 다 저 진수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로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0.335예요. x 얼마예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지.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건 첫 번째는 0이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부터 0이 아닌 숫자 2, 1, 7이 나열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로그의 값을 보면 저 진수가 얼마가 될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옛날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상용 로그에서. 옛날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더 주였어요. 문제의 포인트가. 근데 애들이 막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해요. 미쳐버린다고. 소수 부분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진짜 어렵거든. 문과 수능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소수 부분 문제였어요. 언제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미친 문제였습니다. 요새는 그게 많이 약해져가지고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소수 부분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와요. 나와봤자 아주 초 기본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소수 부분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여기서 많이 써봤듯이 있잖아. 이 진수에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의 배열. 소수점 위치 관련 없이 2, 1, 7의 숫자 배열을 가진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소수 부분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소수 부분의 성질은 나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같다. 이게 소수 부분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이 조금 이거는 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진수의 숫자 배열이 커지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커진다. 이거는 조금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책에 안 써져 있을 건데, 숫자의 배열이 커진다는 무슨 의미냐면 사전식 배열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0, 1, 0은 제외하고요. 0 제외. 0, 1, 2, 3, 4, 5, 6, 7, 8, 9. 이 9개 숫자를 마치 그냥 알파벳에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킨다고 해봐.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사전, 우리 요새 다 전자사전이라 그 책으로 된 사전 어릴 때 본 적 있죠? 설마 한 번도 안 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있죠, 그쵸? 그럼 사전에 보면 단어가 긴 게 뒤에 써져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고, A, F, C가 A, E랑 둘 중에 누가 더 앞에 써져 있어요? 얘가 더 앞에 써져 있죠. 근데 그럼 A, B, C. 이게 세 글자고 이건 두 글자니까 얘가 더 앞에 써져 있다. 이게 아니잖아. 얘네들 기준으로 보고 앞에 게 똑같은 알파벳이면 두 번째 알파벳 봐서 두 번째 알파벳 뒤에가 얘가 더 뒤에 있는 알파벳이니까 얘가 더 사전에서 뒤쪽에 써져 있을 거야. 그치? 자, 나는 이런 기준이야. 사전에서 뒤쪽에 써져 있을수록 숫자 배열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숫자 배열 입장에서는 231하고 75하고 숫자는 231이 더 큰 숫자지만 숫자의 배열 입장에서 누가 더 앞에 써져 있는 숫자야? 231이 사전에서 더 앞에 써져 있는 숫자고, 숫자의 배열이 크다라는 건 사전에서 더 뒤에 써져 있는 숫자다. 이런 걸 그냥 나 혼자 정한 거예요. 알았지? 나 혼자 정한 거니까 숫자 배열이 크다. 즉 그럼 로그 231과 로그 75의 소수 부분을 비교하면 이 소수 부분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숫자 배열이 더 큰 녀석이 소수 부분이 더 커집니다. 그럼 요 녀석의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 로그 2.31이 이 녀석의 소수 부분입니다. 숫자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 부분을 빵으로 맞춘 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로그 75의 소수 부분은 로그 몇? 로그 7.5라고 해야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로그 값을 모를 때 그냥 로그 231의 소수 부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로그 2.31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럼 표에 막 로그 2.31 값을 찾아볼래? 하면 그때 찾아서 0.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숫자 배열이 커지면 사전에서 더 뒤에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보기들이 나와. 이런 보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로그 x를 fx 더하기 gx라고 한대. 그리고 fx는 대신에 무조건 정수여야 하고요. gx는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한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가 그냥 로그 x의 정수부분이란 뜻이고 gx는 로그 x의 소수부분이란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럼 이런 걸 물어봐. f123과 f781에 둘이 똑같니?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참일까 거짓일까? f123이라는 건 로그 123의 정수부분이란 뜻이야. 그치? 근데 123이 세 자리 숫자 아니야? 정수부분 얼마 나오겠어? 2 나오지 않을까? 이해돼? 이해돼? 로그 781은 정수분이 얼마일까? 세 자리 숫자잖아. 역시 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참입니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 fn과 fn 플러스 2는 f100n 똑같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봐봐. n과 100n은 n에서 소수점 2칸 더 뒤로 간 거잖아. 즉 자릿수가 2개가 더 늘어났다는 건 정수분이 딱 이만큼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정수분이 2 늘리면 정수분이 똑같겠구나. 이런 거 참이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G 71 G 123 이런 거 물어봐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왜? 숫자 배열이 커야 소수 부분이 커지니까. 숫자 배열은 123보다 71이 더 크기 때문에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거지. G N과 G 100N은 똑같니? 참일까 거짓일까? 왜? 봐봐. 생각해봐. 어떤 진수에 100을 곱해서 소수점만 뒤로 2칸 옮겼어. 숫자의 배열이 달라지냐고. 안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숫자의 배열이 안 돼. 앞뒤에 뭐 0이 더 있고 뭐 그런 건 0은 숫자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숫자 배열이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바뀌겠어? 안 바뀐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중에 알맞은 것은 쫄지 마시고 정수 부분의 성질, 소수 부분의 성질 잘 기억하세요. 정수 부분은 오로지 소수점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소수점이 뒤로 한 칸 갈수록 정수 부분이 1씩 커지고요. 그렇죠? 소수점은 앞으로 한 칸 움직일수록 정수 부분이 1씩 작아집니다. 알았지? 소수 부분은 오로지 숫자의 배열이 결정해요. 알았지?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은 무조건 같고요. 숫자 배열이 커질수록 소수 부분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소수 부분의 성질이에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겁니다. 뭘 찾을 거냐면 어떤 숫자에 두 가지를 궁금해할 거야. 저 두 번째 거에 앞에 거 자릿수예요. 이거? 이거? 그렇죠. fn이라는 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얘도 로그 100n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 n이 세 자리 숫자야. 그럼 100n은 몇 자리 숫자겠니? 다섯 자리 수 아니겠어? 세 자리 수. 그러니까 세 자리 수의 상용 로그 값 얼마겠어요? 정수 부분 얼마야? 2. 얘는 그럼 다섯 자리가 됐잖아. 다섯 자리의 정수 부분은. 그러니까 이 다음 똑같아지죠.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된다는 거지.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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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2의 백승. 백승? 너무 작은가? 천승. 2의 천승은 몇 자리 숫자일까요? 이게 1번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은 그럼 그 엄청나게 긴 숫자가 나오겠지.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숫자, 제일 큰 높은 자리수, 가장 앞자리수, 가장 앞에 있는 수는
얼마인가? 세 번째는 그럼 두 번째 써져 있는 수는 얼마인가? 여기까지는 물어볼 겁니다. 셋째 자리까지는 안 물어봐요.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역시 몇 자리 숫자인지 알고 싶으면 로그 2의 천승이란 녀석의 정수 부분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00 곱하기 로그 2이기 때문에, 그치? 상용 로그 표든 어디든 로그 2 값 좀 찾아볼래? 0.3010. 0.3010에 0.3010? 그럼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100이라고 줄여볼게. 100. 얘네 100이라고 줄여볼게. 100. 100이라고 이렇게 줄이면, 그럼 0.301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30.1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30.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면 봐봐. 정수 부분이 얼마야? 30.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이 30이네? 몇 자리 숫자? 30. 한 자리 숫자. 오케이? 즉 나열하면 숫자가 31개가 나열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봐봐. 이 두 문제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니, 또 두 번째 있는 숫자가 몇이니, 이런 걸 물어보잖아. 즉 숫자의 배열과 관련된 녀석이거든. 즉 얘네들은 소수 부분을 관찰해야 찾을 수 있는 숫자야. 소수 부분 얼마야? 0.1이지. 자, 근데 봐봐. 이제 이런 거지. 로그 1은 얼마야? 0이죠. 로그 2는 문제에서 얼마야? 0.3010이지. 그치? 그럼 0.1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얘보단 크고 반드시 얘보단 작네요. 그치? 그럼 30.1이라는 숫자는 30 더하기 로그 1보다는 크고요. 30 더하기 로그 2보다는 작네요. 그쵸? 30이라는 숫자가 로그 10의 30승입니다. 그치? 그럼 이 두 로그 더할 수 있지 않아?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어떻게 할 거야? 곱할 거야. 로그 그냥 10의 30승이 되겠지. 30.1은 뭔데 도대체? 30.1이 로그 2의 100승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얘도 30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잖아. 얘랑 진수끼리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로그 2 곱하기 10의 30승 아닐까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봐봐. 얘는 1 하나에 0이 30번 써져 있는 숫자고요. 얘는 2 한 번 써져 있고 0이 30번 써져 있는 숫자거든. 그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숫자 몇이겠어요? 1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찾는 거 이해를 이런 순서로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면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될 거예요. 알아서. 자, 두 번째. 이거는 자주 물어보는 테마는 아닌데, 이번엔 0.1이냐, 0.1? 그러니까 여기 소수분 0.1이었잖아. 또 소수분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번엔 궁뎅이 뜨거, 씨. 표가 없네? 표 없니? 나는 정석책 가져와야겠다. 이거냐? 수학 원책이 하나도 없네, 여기에. 수학 원책 다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0.1, 0.1 앞에 있는 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찾을 거거든요. 로그 0.1, 0.1, 1.2, 1.2. 로그 1.2보단 크고요. 얘네도 표 빨리 보세요. 로그 1.3보단 작습니다. 책 뒤에 표를 보면 표 찾아서 내가 0.1 앞뒤로 들어오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그냥 찾은 거예요. 로그 1.2빵이랑 로그 1.3빵이랑 보시면 0.1 앞뒤로 있습니다. 그쵸?
그쵸? 0.07 얼마 얼마 써져 있고 얘는 0.1 얼마 얼마 이렇게 써져 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잘못 찾았어요 혹시? 로그 1.2 1.2빵 로그 1.3 그치? 이 앞뒤에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30 더하고 여기다 30 더하고 여기다 30을 이렇게 더하면 이 30이라는 게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그 10의 30승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둘이 더하시면 로그 1.2 곱하기 그냥 10의 30승 이렇게 쓸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로그 1.3 곱하기 10의 30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랑 얘는 로그 2의 100승이니까 얘가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럼 이건 1.2하고 10이 30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12하고 0이 29개가 더 써져 있는 숫자야, 그치? 얘는 13하고 12, 0이 29개가 더 써져 있는 숫자지. 걔네들 사이에 낑겨 있어요. 그럼 얘는 1, 2로 출발하는 녀석일 겁니다, 그치? 두 번째 숫자는 2가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왜 표에서 1.2와 1.3을 찾아서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왜 1.2와 1.3을 찾는지. 아까 첫째 자리 찾을 때도 로그 1과 로그 2라고 썼잖아, 그치? 왜 로그 1과 로그 2가 골라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외워서 안 돼. 이거 외워서 절대 안 되거든요. 왜 로그 2와 로그 3을 가지고 안 하고 로그 1과 로그 2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거는 문제를 몇 개를 좀 더 풀어보면서 한 번씩 쟁여봅시다. 어디 풀 거냐면 넘어가. 이거부터 할 거예요. 어디 있어? 없어? 왜 없어? 없어? 이 나쁜 책. 나쁜 책이야. 없어. 자, 노트에 다 적어. 지금부터 써주는 문제들을 노트에 다 적으세요. 자, 필요한 상용로 값은 표에서 찾지 말고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6에 50승. 아까랑 똑같이 몇 자리 수인가?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수와 둘째 자리 수. 자, 세 개를 찾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풀 거예요. 한 두 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두 개. 자, 똑같이 또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6의 50승이 일단 첫 번째 몇 자리 숫자인지 찾기 위해서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50은 밑으로 내릴 수 있고요. 대신에 로그 6이라는 게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이게 왜 이 책이 없냐부터 얘기를 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근데 왜 얘기하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니네 셋은. 너는 안 나와. 내가 알기로. 작년 안 나왔거든. 근데 아마 넌 나와. 니네 학교는 별걸 다 가르쳐. 넌 무조건 나와. 넌 내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서울외고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알아두세요. 알았죠? 나중에 이렇게 언젠가 또 교육과정에 나중에 자식 낳는데 교육과정 학교에서 다시 들어오면 알려줘야지, 그치? 엄마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치? 그래야 이제 학원비도 절약되고, 그쵸? 자, 50에 괄호. 자, 로그 2는 그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 0.30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로그 3은 0.477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난 참고로 거기 있는 표에 있는 숫자를 다 외웠습니다. 진짜요? 뻥이죠, 당연히. 로그 2하고 로그 3 딱 두 개 외웠어요. 알았죠? 로그 7이 0.8410인가? 맞니? 로그 7 봐봐. 로그 7.00 봐봐. 로그 0.8410 맞아? 8451이야? 그럼 못 외웠어요. 이거 두 개는 맞어요. 이거 두 개는 확실해요. 내가 이건 외웠거든요. 자,
자, 보시면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더하면 얼마니? 0.7 7 8 1 소수 계산하려고. 이게 38.905래요. 38.9. 자, 이렇게 된답니다. 봅시다. 그럼 자, 첫 번째 몇 자리 순위 정수 부분이 38이기 때문에 얘는 몇 자리 숫자여야 돼? 39자리 숫자여야 되겠지. 이게 헷갈리죠? 이게 되게 헷갈려 애들이. 분명 하나가 n일 때 하나가 n-1이었는데 얘가 38이면 얘는 37이라고 써야 되나 39라고 써야 되나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 알았지? 헷갈리지 않는 게 짱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째 자리 숫자를 찾을 건데요. 봐봐, 이 순서야. 0.905 소수 부분을 관찰할 건데 로그, 자, 표 보고 이것 좀 찾아보세요. 자연수 중에 앞뒤로 들어오는 거 0.905보다 작고 로그 0.905보다 큰 연속된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8, 9야? 8, 여기가 8, 8, 9 8, 9 맞아요? 이렇게 찾으면? 그쵸? 맞대요? 맞겠죠 뭐. 여기까지 오케이? 꼭 연속된 자연수여야 합니다. 알았죠?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면 찾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각각 38씩 더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요 숫자가 이게 로그 10의 38승이니까 로그 8 곱하기 10의 38승이고요. 요 녀석은 로그 9 곱하기 10의 38승이고요. 요 녀석은 38.905가 로그 6의 50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의 50승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습니다. 그렇지? 그럼 8하고 0이 38개 써져 있는 숫자보단 크고 9하고 0이 38개 써져 있는 숫자보단 작으니까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예요? 8이겠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둘째 자리를 찾고 싶으면 여기 있는 숫자가 8점 몇까지 찾아줘야 돼. 이것도 표에서 찾아볼까요? 혹시 이 사이에 0.905만 보고 0.905 앞뒤로 들어오는 8점 몇, 8점 몇,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8점 얼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8.905 905 여기만 보시면 돼. 소수 셋째 자리는 몰라도 되니까 수라고 써져 있는 0이라는 요 라인만 보시면 돼. 여긴 어차피 소수 둘째 자리 숫자잖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8점 몇, 8점 몇과 8점 몇. 905.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네요. 그쵸? 8.0보다 크고요. 8.1보다 작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8.0보다 크고 8.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그대로고요. 여기를 8.1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네. 그치? 그럼 얘는 8 빵빵빵빵빵빵 이런 숫자고 얘는 8, 1 빵빵빵빵빵빵 이런 숫자인데. 그치?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맨 앞자리 숫자는 두 번째 자리 숫자는 얼마야? 0이어야 돼. 그치? 둘째 자리 숫자는 0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소수점 그 상용 로그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추면 세 번째 자리 숫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학교가 좀 우리 선생이 좀 재수없는 거 이상한 거 좋아한다 그런 선생들은 그런 사람만 냅니다. 안 내요. 보통 안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선행하는 친구들은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몰라야 돼 얘들아 이런 거. 저 로그역 구할 때 표에서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내가 왜 문제를 이렇게 푸냐면 대부분 문제가 문제 하단에 로그 2와 로그 3 값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요. 로그 2와 로그 3만. 문제 있잖아. 봐봐. 우리 로그 2하고 로그 3 가지고 로그 4, 로그 5, 로그 6, 로그 8, 로그 9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7 빼고. 왜냐면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고. 그치? 로그 5는 아까 했죠. 로그 5는 얼마야? 이게 1 빼기 로그 2야. 밑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로그 6은 얼마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로그 7은 못 찾아요. 만약에
문제의 하단에 로그 7이 써져 있잖아. 아, 이건 무조건 로그 7이 사용되는, 로그 7의 앞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사용되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 8은 3, 로그 2고요. 로그 9는 2 로그 3이고, 로그 10은 1이죠 뭐 그냥. 자, 로그 10은 1이에요. 알았죠? 계속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거야. 3분의 1에 20승 정도 해볼까요? 25승 정도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 자, 이 숫자는 분명 1보다 엄청 작은 숫자인데 0보다는 크겠지. 소수로 표현하면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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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숫자야, 그치? 그럼 몇 자리 숫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말이 좀 긴데 그 0이 아닌 처음으로 나오는 수는 얼마인가? 0이 아닌 두 번째 나오는 수는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0.00000 하다가 0이 아닌 숫자가 뭐가 딱 나올 텐데, 그치? 그 숫자가 몇 번째에서 나오고 그 숫자는 몇이니? 또 그 다음 숫자는 몇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자, 역시나 자릿수,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소수점의 위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정수 부분, 얘네들은 소수 부분을 관찰하는 문제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일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로그 3분의 1의 25승은 마이너스 25에 로그 3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25에 로그 3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5 곱하기 0.3010. 아, 0.3010은 0.477이죠. 로그 3은 0.477. 477 하나. 마이너스 11.927호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1이 아니고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2고요. 소수 부분은 0.0725예요. 이렇게 둘이 더해야지만 이 값이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 소수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 소수 부분이 한 0.3 이 정도 나오길 바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일단 봐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2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나와야 돼? 12번째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쵸? 0. 그러니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까지 나오고 여기에 0이 아닌 숫자가 뭔가 이렇게 딱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숫자들. 졸라 작죠. 그쵸?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그치?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8승인가 그래요.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이 책 앞에 써져 있을 텐데 지수 그 1단원 맨 앞에 써져 있어요. 내가 그거 봤는데 내가 거기서 보고 나도 신기해가지고 여기 써져 있어. 맨 앞에 8페이지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피코, 얜 피코. 얜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라고 한대요. 피코. 오. 이런 건 누가 만들었지? 하여튼 그래요. SI 접두. 첨단 과학 기술, 이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대요. 데이터 표시 단위,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저 처음 나오는 숫자가 몇인지 찾고 집에 가자. 그렇죠? 집에 가요. 상용 로그 그 책에 있는 문제는 내일 풀죠 뭐. 왜냐면 우리 상용 로그 배우는 고등학생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나중에 자식한테 무시당해. 알았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소수 부분을 관찰해야 하는데, 아, 소수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아, 소수 부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여기가 0.00 하면 맨 앞에 숫자가 보나마나 1이거든요. 자, 봅시다. 소수 부분 0.0725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값 찾아봐요. 로그 몇. 보나마나 1과 2여가지고, 그치? 1과 2가 될 거야, 그치? 로그 1은 빵이고요. 로그 2가 0.3으로, 양 3 얼마니까.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겁니다. 여기가 한 0.6 얼마 정도 돼야 1,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좀 들어올 텐데, 좀 문제를 바꿀까요, 내가? 그냥 하죠, 뭐. 그냥 할게요. 그러면 역시 여기다가 얼마씩? 마이너스 12씩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더하는 거. 마이너스 12씩.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가 뭐냐면, 로그. 얘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써지겠지. 이 숫자는 얼마인데?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얼마인데? 로그 3분의 1의 25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0000001 이렇게 써져 있고, 얘는 0.0002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인데, 그 숫자 사이에 들어오면 0.0001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 나온 숫자는 당연히 1이어야죠. 역시나 두 번째 자리를 찾을 때는 여기가 1, 2가 아니라 1점 몇 가지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1.0.414 에이씨 1과 1.1 사이에 있대요. 그쵸? 아, 1과 1.1 사이에 있네요. 그쵸? 1.0과 1.1 사이에 있죠. 그쵸? 그럼 여기는 안 바뀌었고 여기가 1.1로만 바뀌었으니까요. 즉 얘는 000000001 이거고, 얘는 00000000011 이거니까, 그치? 그 사이에 껴있는 거니까 얘도 000000010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즉 두 번째 나온 숫자는 0입니다. 아,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셋째 자리까지 찾으라고 물어봤고, 나 때는 상용 로그 표가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비례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 대한 상용 로그 표까지 있었는데, 그때가 상용 로그가 지옥이었죠. 아주 지옥 같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자자자 짠짠짠. 아마 내일 수업까지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새해까지 숙제예요. 알았죠? 새해. 그리고 내가 사실 새해 선물을 연말 선물, 내가 원래 경품 추첨을 하려다가 그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모든 재원생들한테 그 다녀줘서 감사하다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이 아직 안 왔어요. 내일도 안 올 것 같아서 아마 새해 첫 수업 때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니네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마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선물이야. 받으면 알아. 우리 엄마도 갖다 줬더니 좋아했거든요. 그냥 일상 생필품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싸구려 그런 제 거 아니고 좋은 걸로 준비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근데 막 12월까지 다니고 저 1월부터 끊어서 안 와요 하면 못 받으니까 꼭 와요. 알았지? 그거 받으러. 1월 달에 끊어도 12월까지 다닌 친구들한테 내가 다 줄 테니까 받으러 오세요. 꼭.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